단원명은 수녀가 조합인데 얘네들을 한 번에 얘기하는 건 미친 짓이라서 수녀를 오늘 안에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조합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근데 두 개 단원 다 기호 자체가 처음 등장하다 보니까 이 기호를 받아들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하나 필요하고, 두 번째는 각 기호마다 연산하는 의미가 하나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얘네들이 수녀가 조합이라고 하는 단원에서 경우의 수의 의미를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의미를 각각 다 해석해 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래요. 첫 번째, 새로운 기호부터 우리 한번 박수로 맞이합시다. NPR이라는 기호예요. 이 기호는 뭡니까? 라고 하시면요, 읽으실 때 이렇게 읽습니다. NPR이라고 읽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좀 있어 보이게 읽으실 거면 N-permutation R이라고 읽으셔도 괜찮아요. N-permutation R이라고 읽으셔도 괜찮은데, 보편적으로 우린 편리한 게 좋으니까 NPR이라고 보통 많이 읽습니다. 한글로 읽는 방법은 뭐라고 읽냐면 순열이라고 읽습니다. 이 순열이라는 기호를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우리 그냥 상황 하나를 좀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할게요. 1과 2와 3과 4라고 하는 숫자 4개가 있어요. 제가 지금 뭘 할 거냐면 이 숫자 4개를 나열해서 서로 다른 숫자로 구분되는 그런 숫자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찾을 수 있는 숫자는 뭐가 있겠어? 1, 2, 3, 4 이렇게 있겠죠. 4개 다 뽑아내기가 좀 그러니까 2개만 뽑아내볼까요? 이 4개의 숫자 중에서 2개의 숫자를 뽑아내서 서로 다른 숫자를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어라고 보시면, 처음에 1, 그 다음에 2. 그래서 1, 2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당연히 1, 2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겠어? 1, 3도 있고 1, 4도 있겠죠. 자, 당연히 10의 자리 숫자에 1이 아니라 2가 들어올 수도 있을 거고, 그럴 땐 뭐가 있겠어? 2, 1, 2, 3, 2, 4 등이 있겠죠. 여기까지 보시면서 슬슬 느낌이 뭐가 오실 거냐면, 10의 자리에 누가 올 때마다 1의 자리 숫자가 3개로 동일한 경우의 수를 갖고 있네. 이거 곱의 법칙이 적용되겠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마저 세보시면 3이 오셨고요. 그리고 1의 자리 숫자에는 1, 2, 4가 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10의 자리 숫자에 4가 오신 다음에 1의 자리 숫자에는 1, 2, 3이 오는 경우까지 총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까? 12가지의 경우가 있겠죠.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1부터 4까지 서로 다 4개의 숫자 중에서 두 개를 뽑아서 나열할 때 나타나는 서로 다른 경우의 수는, 자,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일일이 다 세드렸으니까 다 세보고 난 다음에 12개요라고 말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얘가 이런 구조를 갖고 있네. 10의 자리 숫자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일 것이고, 그 뒤에 곱의 법칙의 상황이니까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몇 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구나 라는 것을 빠르게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겠다. 이해하셨습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자,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쓰겠다라고 약속하는 거냐면, 내가 지금 현재 이 10이라는 결과를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2개의 숫자를 나열하여 나타나는 경우의 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의할 것이고, 그거를 4P2라고 정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2개의 숫자를 뽑았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네, 4개는 서로 다른 숫자 4개 중에서. 거기에 대한 정의는 지금 이번에 써드릴 거예요. 자, 여기는 이 상황을 이렇게 나타내겠다는 걸 우리 좀 더 일반적으로 얘기해 보시면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R개를 택하여 순서를 고려하여, 그리고 여기 사이 잠깐 좀 띄어놔. 여기 두 번째 줄 넣어볼 때 나열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너희들 정석에 써져 있는 것보다 조금 더 길게 정의에 대해서 분리시켜 드렸는데, 여기 있는 각각의 의미마다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 볼까? 자,
첫 번째는 이래. 서로 다른 n개에서부터 시작합시다. 제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면 1, 2, 3, 4라고 하는 서로 다른 4개의 숫자 중에서 뽑아낼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앞으로 수녀를 적용시키고 싶다라고 하는 상황이었을 때 제일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뽑으려고 하는 대상이 서로 다른 게 보장이 돼야만 해. 자, 이거부터 정확하게 짚고 갈게. 너희들 선배들한테 내가 항상 수녀가 조합을 공부했던 친구들한테 이렇게 물어봐봐. 야, 바카마 사탕이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4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면 거의 그 선배들이 거의 어김없이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고 10P4 이렇게 얘기해버려. 그래서 내가 뭐? 라고 반문하면 대부분 또 고민 별로 없이 10C4 이렇게 바꿔버려. 근데 선생님 지금 뭐라고 물어봤었냐면 바카마 사탕 10개라고 얘기했잖아. 오케이? 너희가 퍼미테이션이라고 하는 순열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시키고 싶으면 내가 뽑으려고 하는 그 대상이 뭐가 가능해야 한다고? 구분이 가능해야 되는데 바카마 사탕 10개는 서로 구분이 돼야 한대. 안 되기 때문에 순열 또는 조합이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답을 구해내면 무조건 틀린다. 이 말 아시겠어? 즉 내가 지금 순열을 적용시키고 싶다. 순열이란 기호를 사용하고 싶다는 상황에서 내가 뽑으려고 하는 대상이 뭐가 가능해야 한다? 구분이 가능해야 한다. 이거 아시겠어? 자, 그럼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자. 만약에 이 앞에 빨간색 분필이 4개가 있었어. 그 빨간색 분필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그러면 학생들이 착각이 분필이 4개 있고 2개 뽑을 거니까 뭐 그거 가지고 뽑아내 보면은 4P 이만큼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내가 순열이라고 하는 기호를 적용시키려면 내가 뽑으려고 하는 그 대상이 뭐가 가능해야 한다고? 구분 가능해야 한다고. 아시겠어? 근데 빨간색 분필 4개 있어라고 하면 이 빨간색 분필 4개는 구분돼야 안 돼? 안 된다. 아시겠니? 그리고 아가들, 선생님 정확한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공산품이라고 말하는 것들, 공장에서 만들어낸 것들은 기본적으로 구분이 되지 않는다가 정석이야. 아시겠어? 이거 실제로 선생님의 생각이 아니라 평가원에서 발표한 게 그래. 예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었냐면 탁구공이 흰색이 있고 주황색이 있는데 흰색 탁구공 4개와 주황색 탁구공 6개가 있다고 했어. 그랬더니 당연히 의도는 흰색 탁구공끼리는 구분이 안 되고 주황색 탁구공끼리도 구분이 안 되는 게 의도였었는데 어떤 학생이 탁구공에 1년 번호가 써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걔네들이 구분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던 거야. 그리고 실제로 소송까지 갔었어 이게. 뭔 말인지 알겠니? 근데 그때 평가원에서 뭐라고 발표했었냐면 공산품은 기본적으로 구분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정설이다. 아시겠어? 오케이. 그래서 뭐 펜이라든가 아니면 탁구공이라든가 골프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구분되지 않는다다. 아시겠니? 여기까지 아시겠어? 자, 따라서 내가 지금 서로 다른 n개에서 뽑아내고 있는 상황인가를 확인하는 게 첫 번째이다. 그리고 이 말은 뽑으려 하는 대상이 구분이 가능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야. 자, 두 번째는 너희들 책에는 써져 있지 않은 말인데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라고 했어. 자, 이 말은 사실 고등수학 하에 있는 순열과 조합에서는 우리가 특별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말이긴 한데 나중에 여기 있는 친구들이 혼과 통계를 선택하게 됐을 때 중복 조합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될 거야. 그 중복 조합이라고 하는 것을 배울 때 가서 다시 순열과 조합을 뒤엎어버리고 싶지 않으면 오케이? 지금부터 미리미리 좀 고민을 해놓으셔야 돼.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서로 다른 n개에서 몇 개를 뽑아낼 건데 그 뽑으려 할 때 한 번 선택했던 것을 한 번 뽑아냈던 것을 다시 뽑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복이야. 이해하시겠어?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8명의 학생들 중에서 자 내가 2명의 학생을 부를 것인데 내가 이 2명의 학생을 부를 때 자 김나영라고 뽑아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김나영이라고 뽑아낼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중복을 허용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나눌 수 있다는 뜻이야. 여기까지 아시겠니? 따라서 이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라는 얘기는 뽑았던 걸 다시 뽑을 것인가 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고 문제의 상황에 따라서는 어떻게 얘기하기도 하냐면 자 보통 우리가 하나의 많은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거 주머니에서 봉 꺼내는 걸 참 많이 하는데 자 이렇게 공이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었다. 자 이 상황에서 내가 공을 하나 꺼낸 다음에 번호를 확인하고 공을 버렸어.
내가 만약에 1번 공을 꺼냈다 그리고 확인하고 1번을 버리면 2번, 3번밖에 안 남지. 내가 이 주머니에서 다시 공을 꺼낸다고 했을 때 1번 꺼낼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뽑았던 거 다시 뽑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근데 문제의 상황에 따라서는 뽑았던 걸 확인하고 다시 주머니에 넣는 문제들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럼 아가도 생각해봐. 내가 1번 공을 꺼내서 1번을 확인하고 다시 주머니 집어넣고 다시 꺼낸다고 하면 다시 1번 공 꺼낼 수 있어 없어? 있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번엔 뽑았던 걸 다시 뽑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하지. 그래서 문제의 상황에 따라서는 중복을 허락하네 안 하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복원하나 혹은 비복원하나 라는 얘기할 때도 있어. 비복원은 다시 집어넣지 않겠다는 얘기고 복원 추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꺼냈던 거를 다시 집어넣어서 뽑아내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문제 내에서 단 꺼낸 것은 다시 집어넣지 않는다라는 말 혹은 다시 집어넣는다라는 말들은 너희들한테 중복을 허락할지 안 할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말해준 거야. 여기까지 아시겠니? 자, 세 번째는 알게를 택하여라고 했는데 알게는 당연히 그 n개 중에 일부를 택하는 거고 현재 순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8명의 학생 중에서 내가 최대치로 많이 뽑아낼 수 있는 건 몇 명이겠어? 8명이 최대치겠지. 무슨 말이겠어? 8명의 학생 중에서 중복하지 않고 10명을 뽑을 수 있다 없다? 없단다. 이 말이시겠니? 따라서 현재 이 n이라고 하는 r이라고 하는 값의 범위는 r은 당연히 뭐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 m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 이해하시겠냐? 여기가 됐겠니? 자, 순서를 고려하여라는 말 뜻은 자, 당연히 뭐 줄 세운다 뭐 이런 걸로 해석이 되는 것도 가능한데 우리가 너무나 단조롭게 줄 세운다 정도로만 순서를 기억하고 있으면 안 돼.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순서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용어가 아니야. 따라서 너희가 이 순서란 말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뽑았던 것의, 그게 여기서 선생님 것의라고 말하기가 조금 모호한 게 뭐냐면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게 물건일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뽑았던 것이 꼭 뭐 어떤 물건만 지칭한다고 생각하지 마셔라. 사람일 수도 있단다. 뽑았던 것의 순서를 바꿨을 때 같은 경우인가 또는 다른 경우인가를 따져보시라는 얘기야. 자, 이런 상황 한번 가보자. 자, 내가 여기 있는 8명의 학생을 줄 세울 거야 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줄 세울 때 가장 앞자리에 있을 사람, 가장 뒷자리에 있을 사람, 이거는 정확하게 말 속에 순서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잖아. 그래서 학생들이 아, 이거 순열 써야겠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좀 쉬운데 예를 들어서 그 순서라는 의미를 싹 지워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자, 내가 지금부터 호명한 2명의 사람은 첫 번째 호명한 사람은 선생님이 10,000원을 줄게. 두 번째 호명한 사람은 선생님한테 10만 원을 줘.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 그럼 아까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현재 이 상황에서 유진아, 진아 이렇게 불렀어. 그러면 유진이는 좋아할까 싫어할까? 그렇죠, 좋지. 진이는 개망한 거잖아.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내가 똑같이 2명을 불렀는데 진아, 유진아 이렇게 불렀어. 그럼 이제 상황이 바뀌어버렸지. 진이는 다시 좋아하게 될 것이고 유진이는 얼굴 표정이 썩어가기 시작할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단순히 그냥 줄을 세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되기 시작한다면 무슨 말이겠어? 그거는 순서를 고려하겠다는 의미를 해석해야 돼. 그래서 처음에 정의 자체는 막 이렇게 되어 있지만 꼭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동일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용어는 매 순간 바뀔 것인데 너희가 그때마다 뽑으려는 대상이 구분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고 다시 뽑을 수 있나 없나도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뽑았던 거의 순서를 바꿨을 때 같은 경우인가 다른 경우인가를 따져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야. 아시겠니? 그리고 아가들 이것도 잠깐 좀 첨언할게. 뽑으려는 대상이 서로 구분 가능하다는 얘기에서 선생님 아까 전에 공산품은 기본적으로 구분 가능하지 않다라고 했지. 그럼 아까도 이거 상식적인 얘기. 사람은 구분 가능하니 안 하니? 그렇지. 사람은 기본적으로 구분 가능하다. 그 사람들이 동일한 성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구분 가능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너한테 좀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할 때 있는데 남자 4명과 여자 3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뭐 그 중에서 막 학생회장도 막 뽑아내고 뭐 어떤 사람 뭐 어디 봉사활동도 막 보내고 하는데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선생님 남자 4명은 기본적으로 구분이 안 되잖아요 얘기하는데 남자 4명 구분 가능하다. 여자 3명도 당연히 구분 가능하다. 그럼 거기에는
남자 4명, 여자 3명이 있는 것과 동시에 뭐가 있는 거냐면 사람 7명이 있다는 얘기야. 이 말 아시겠어? 또 두 번째로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성별을 갖고 구분하는 거 외적으로 직업을 가지고도 헷갈리게 할 때도 있어. 그러니까 문제 내에서 소방관 4명과 경찰관 3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학생들이 착각하길 선생님 소방관끼리 구분이 안 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이 갖게 되는 직업군이 똑같다 하더라도 사람은 기본적으로 뭐가 가능하다고? 구분 가능한 거야. 이 말 아시겠어? 오케이? 당연히 소방관 4명도 구분 가능하고 경찰관 3명도 구분 가능하고 걔네들 7명 전체도 다 구분 가능한 상태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꼼꼼히 생각해 보시면서 접근하셔야 돼. 여기까지 됐니?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이걸 어떻게 표현할 것입니까?에 대한 기호의 정의가 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R개를 택하여 나열하는 순서를 고려하여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NPR이라고 하는 기호를 갖다 쓸 것이고 자, 이 NPR의 계산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 잘 봐. 우리 아까 전에 서로 다른 4개에서 2개를 택할 것이다 라고 했잖아. 그랬을 때 어떻게 계산해냈냐면 자리 자체가 내가 지금 뽑아내려 하는 이 사람 수 혹은 숫자 수 혹은 물건 수가 그게 바로 자리의 개수가 되는 거야. 그리고 가장 앞에 등장하는 이 숫자는 처음에 4개 중에 하나를 뽑아낸다는 뜻으로 여기가 4가 됐던 것이고 여기가 3이 되고 있는 이유는 여기서 하나 뽑아갔기 때문에 남아있는 3가지 중에 하나 뽑겠다 이해하시겠어? 자, 그럼 현재 이 상황이 문자로 커진 거다. 아시겠니? 자, 내가 지금 뽑으려는 대상은 몇 개가 있어? N개가 있지. 그래서 첫 번째 자리는 몇 개 중에 하나? 그렇지. N개 중에 하나 고민될 것이고 두 번째 자리는 몇 개 중에 하나? 그렇지. N-1개 중에 하나를 뽑으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 전체 몇 개를 뽑아낼 겁니까? 라고 그러시면 미친놈이라서 그래. 선생님이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되게 못해가지고 구문학습을 했어야 되는데 자, 몇 개를 뽑을 겁니까? 라고 하시면 몇 개 뽑겠다고? 그렇지. R개를 뽑을 건데 잘 봐라. 여기가 첫 번째 뽑은 놈이고 여기가 두 번째 뽑은 놈이다 이해하시겠니? 그 옆에 몇 번째 선택이 있겠어? 세 번째 선택이 있을 것이고 그게 N-2겠지. 이런 식으로 쭉 나아가서 내가 마지막 선택은 누가 될 것이라고? R번째 선택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아시겠어? 잘 들어. 주황색으로 써드린 게 1번, 2번, 3번 R번째 선택이라는 거고 그 위에 네모칸에 있는 숫자가 무엇인지 연관성을 보시게 되면 자,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N이다. 여기가 2니까 여기가 N-1이다. 여기가 3이니까 여기가 N-2다라는 뜻은 첫 번째로 확 봤을 때 주황색 숫자는 커져가고 있고 흰색 네모 박스 안의 숫자는 작아져가고 있다 아시겠어? 뭐 얼마만큼 작아져갑니까? 라고 하시면 주황색 숫자에서 1만큼 뺀 값만큼 빼고 있지. 여기서 2니까 1만큼 빼면 1이고 1만큼 빼고 있지. 여기가 3이니까 1만큼 뺀 게 2고 2만큼 빼고 있지. 그럼 아까도 생각. 여기가 R이니까 R에서 1만큼 뺀 값만큼 빼고 있다 이해하시겠어? 그래서 처음으로 쓸 수 있는 거는 N-R보다 1 작은 수여서 R-1이야.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하시겠니? 근데 걔를 전개해서 정리하시면 N-R 플러스 1이다까지 하시겠어? 오케이. 자, 여기는 이 식의 의미는 이런 연습을 좀 시켜드리자. 자, 내가 문제를 풀다가 12 퍼미테이션 3이라고 하는 숫자를 만났다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라고 하시면 서로 다른 12개 중에서 3개를 뽑을 것인데 뽑았던 놈 다시 뽑지 않을 것이고 뽑았던 놈의 순서를 바꾸면 다른 경우로 생각하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 여기까지 하시겠니? 그게 우리가 아까 전에 봤었던 정의의 의미야. 여기까지 했어. 자, 다시 천천히 얘기할게.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12개 중에서 몇 개를 뽑을 거야? 3개를 뽑을 건데 뽑았던 놈 다시 뽑지 않을 거고 뽑았던 애들의 순서를 바꾸면 서로 다른 걸로 보자라는 뜻인 거야. 오케이? 자, 경우의 수에서 정의의 의미는 첫 번째로 그거고 두 번째는 연산의 의미를 갖고 있어. 오케이? 그럼 얘를 실제로 연산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시면 가장 첫 번째 곱해지는 숫자가 뭐야? 그렇지. 12에서부터 시작해서 몇 개의 숫자를 순차적으로 곱할 거야? 3개의 숫자를 순차적으로 곱할 건데 한 칸 넘어갈 때마다 항상 1씩 줄어든다 이해하시겠어? 그래서 그 다음 건 얼마? 11, 그 다음 건 얼마? 10 이렇게 계산하겠다는 뜻인 거야.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자, 그리고 이런 연습도 좀 잠깐 해두셔. 선생님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 식의 방법도 계산해 볼 거야. 저 식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보시면 12부터 시작하는 건 분명히 맞고, 오케이. 어디까지 갈지는 몰라서 선생님이 마지막 숫자를 찾을 것인데, 마지막 숫자는 n에서 r을 빼고 난 다음에 1을 더하란 뜻이지. 12에서 3 빼니까 9일 것이고 1 더하니까 얼마? 10이지. 그래서 마지막에 곱해진 숫자는 10이다라는 것이고 그 사이는 항상 1씩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2 다음에 얼마? 11이라고 갖다 채워놓을 수도 있어. 여기 대상이? 그건 몰라. 구분 가능하다는 거지. 꼭 숫자가 구분 가능한 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12명의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서로 다른 12개의 책상이나 뭐 그 외 기타 등등의 구분 가능한 건 다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아직까지 정의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그 정의는 선생님 좀 이따 예를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처음엔 연산부터 연습시켜드릴 거야. 네. 네. 그 구조에 대한 건 잠깐 두려워하지 마시고 잠깐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일단 연산부터 연습시켜드릴 거야. 자, 그리고 난 상태에서 우리 이것도 한번 해보자. 자, 6P4라고 하는 숫자가 있다라고 합시다. 아가들 얘는 어떻게 계산되겠어? 라고 하시면 첫 번째 뭐부터 시작해서 몇 개의 숫자 곱하라? 자, 그럼 그 다음 얼마? 그 다음 이해하시겠니? 자, 근데 아가들 너희가 지금 차츰차츰 느껴지는 게 뒷첨차가 크면 클수록 내가 가는 게 조금씩 부담스럽다 이해하시겠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이제 이것도 한번 해보자. 마지막으로 14 퍼미테이션 10이 있어. 야, 이거 굳이 쓸 필요 없는데 이거 잘 봐 이제부터. 14 퍼미테이션 10이 있다라는 걸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그러시면 당연하게도 14부터 곱해진다는 건 다 알 거야. 그렇지? 그리고 그 다음에 13 나온다는 것도 알아. 그 다음에 12라는 것도 다 아는 거든. 근데 어디까지 갈 거냐가 걱정되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정말 아주 순진하게 뭘 방법을 쓸 때가 있냐면 여기서부터 하나씩 세. 하나, 둘, 셋, 넷. 어디까지 가야 돼? 10까지. 조금 짜증난다 이해하시겠어?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빠르게 마지막 숫자로 넘어가고 싶은 거야. 마지막 숫자가 얼마입니까?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얘를 뺀 다음에 얼마 더한다? 그래서 얼마로 끝나면 된다? 이해하시겠냐? 오케이? 됐습니까? 자, 두 번째 n 팩토리얼이라는 기호 갑시다. 선생님이 지금 수녀를 문제에 적용시키는 건 아직 안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건 아직까지는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처음에는 기호 처음 보는 것도 정확하게 받아들이세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n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기호도 새롭게 등장하는데 자, 뭐부터 시작해 보냐면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npn이라고 하는 기호가 있었어요. 자,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얘는 n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숫자까지 다 곱하라는 얘기인데 오케이? 몇 개의 숫자를 곱하라? n개를 곱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아까도 생각 n 곱해지고 그 다음에 n-1 곱해지는 거 여기까지 다 자연스럽지. 근데 내가 지금 두려운 게 뭐냐면 여기 1, 여기 2, 여기 3 이렇게 쓰려고 하니까 마지막에 뭘로 끝나지가 살짝 두려운 거잖아. 생각 마지막에 뭘로 끝나야 할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값 쓸 계산해 보니까 여기서 얘 빼고 얼마 더하라? 뭐 어디까지 더하라는 얘기겠어. 그렇지. 여기까지 됐어? 뭐 써놓고 나서 보니까 너무나 당연한 건데 n부터 1까지 거꾸로 보시면 1부터 n까지지. 여기 당연히 몇 개의 숫자 곱해져 있겠어? n개의 숫자 곱해져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것도 잠깐 짧게 연습 좀 해보시면 얘들아 4 팩토리얼이 얼마일까? 라고 하시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다까지 되셨니? 얼마? 자, 하나만 더 해놓자. 5팩은 얼마일까? 라고 하시면 오케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일 건데 생각해보니까 여기다가 5 하나 더 곱한 거 아니겠어? 따라서 5 곱하기 4팩이라 쓸 수 있을 것이 얼마? 120이라고 예산하는 게 가능하다. 됐냐? 여기까지 아시겠니?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얘를 뭐라고 읽을 겁니까? 라고 하시면 우리는 여기는 이런 상황을 아, 뭐야, 기호도 정리 안 해놓고 미친놈 아니야 이거? 쏘리. 나 지금 엠팩트를 정의한 줄 알았는데 안 했네. 미안해. 그럼 너네 이 기호를 좀 알아봤다는 얘기야? 못 알아봤겠지 당연히. 지금 얘네 못 쓰고 있었던 거야. 미안해. 나 지금 예제를 왜 들어줬냐? 이거를 엠팩이라고 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해. 이 기호를 말해주고 이걸 했어야 되는데
이걸 말 안 해주고 애들이 이거 근데 되게 희한한 게 얘들이 이해되고 있는 게 되게 희한해요. 요 기호가 1부터 n까지 곱하라가 바로 n팩이에요. 그래서 요 기호를 뭐라고 있냐면 n 팩토리얼이라고 있습니다. 느낌표라고처럼 생긴 요 기호가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기호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어떤 상황인지 하셨어요? 오케이? 그리고 정말 미안해요. 이걸 말 안 해준 상태에서 이걸 썼으니 애들 얼마나 황당했겠어. 그럼 4 팩토리얼은 뭐다? 4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하란 뜻이니까 24가 된다는 얘기고 5 팩토리얼은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5부터 1까지 곱하라는 얘기인데 5부터 1까지 곱하려 하다 보니까 4팩에다 5 하나 더 곱하면 된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120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미안해요. 내가 저것도 안 써놓고 미친놈 마냥. 자, 그럼 두 번째 이런 것도 잠깐 확인해 볼 건데 너희들 입장에서 아직까지 where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연속적으로 이제 설명해 드릴 거니까 지금 일단은 그냥 정의로 받아들입시다. 0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얘기를 할 건데 0 팩토리얼은 위에 있는 정의에 의해서 보시면 0부터 1씩 빼서 1까지 가는데 그럼 못 가지. 0에서 1씩 빼고 1까지 갈 수 없잖아. 그럼 얘는 계산 불가능하다가 원래 정확한 얘기인데 얘를 뭐라고 정해 놓냐면 1로 정해 놓습니다. 0 팩토리얼은 1로 정해 놓습니다. 이유는 조금 이따 바로 나와요.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방금 전에 우리가 계산상 썼던 행위도 하나 할 것인데 봐봐 얘들아. 내가 그럼 n 팩토리얼만 따로 분리시켜서 한번 써볼게. n 팩토리얼은 m부터 시작해서 1씩 줄어들어서 어디까지 가셔라? 1까지 가셔라지. 자, 그럼 아까 잘 봐. 좌변에서 우변으로 넘어온 의미는 이 숫자가 제일 먼저 등장하고 1씩 줄어들어서 곱해라 어디까지? 1까지잖아. 됐어? 이건 별거 없지. 근데 수학 공부하실 때 항상 이 연습 같이 해두셔야 돼요. 선생님이 특히 이 부분 확인해라 라고 하시는 거 꼭 그러셔야 되는데 뭐냐면 우변에 있는 식의 상황에서 좌변으로 넘어올 줄 알아야 돼. 그럼 우변에서 좌변으로 넘어온 것은 어떤 숫자를 기준으로 1씩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그 숫자들이 다 곱해져 있는데 걔가 1까지 간다면 난 이걸 길게 곱하기 식으로 쓸 필요가 없이 뭐라고 쓰겠다? n팩으로 쓰겠다 이해하셨어? 됐냐? 우리 재미난 짓거리 하나 하자. 그러면 아가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빨간색 밑줄식은 n-1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해진 거니까 빨간색 밑줄식은 뭐가 돼? n-1 팩토리얼 된다 이해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냐면 n 팩토리얼은 n 곱하기 n-1 팩토리얼로 바꿔낼 수 있다 이해하셨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이 식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까 전에 뭐 계산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얻어 걸린 식인데 지금 부분 다시 또 이해가 되시니 5팩은 5 곱하기 4팩으로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니 두 번째 5 곱하기 4팩은 여기 있는 숫자와 여기 있는 숫자가 연속적이니까 5팩으로 바꿔낼 수도 있겠다 이해하셨어?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한데 뭐 당연한 얘기지만 n-2에서부터 1까지 뭐가 돼? 그럼 아가들아 내가 맘만 먹으면 n팩을 n 곱하기 n-1 곱하기 n-2 팩토리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겠지. 즉 어떤 팩토리얼을 묶어낼 건지는 그 문제의 상황마다 다르게 적용시킬 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12 팩토리얼이 있다라고 합시다. 12 팩토리얼은 어떻게 쓰는 게 가능하냐면 12 곱하기 11 팩토리얼 바꾸는 게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내가 만약에 현재 여기 있는 이 식에서 하나 더 숫자를 뽑아낼 거다라고 하면 12 곱하기 11 곱하기 10팩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러한 짓거리도 가능합니다. 애기들아 12 팩토리얼을 13 팩토리얼로 바꾸고 싶어. 12 팩토리얼을 13 팩토리얼로 바꾸려면 이 앞에 누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렇지. 근데 없잖아. 없으니까 13을 갖다 곱해줘 버려. 근데 멀쩡한 시에 갖다 곱해줘 버렸으니까 뭐 해야 돼? 그렇지. 수습해야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서 13 곱하기 12 팩토리얼은 뭘로 바꿔도 괜찮다? 13 팩토리얼 바꿔도 괜찮으니까 12 팩토리얼은 13분의 13 팩토리얼이라고 써도 괜찮다. 이해하시겠니? 이러한 팩토리얼 사이에 변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갑자기 왜 팩토리얼이라는 기호를 적용했습니까? 라는 얘기가 나올 건데, 세 번째, 우리 아까 전에 배웠었던 MPR이라고 하는 요 식을 변형시켜 보려고 해. 자, 아가들아, MPR이 뭐였어? 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상기해 보시면, MPR은 일단 사전적 정의는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중복을 허용하지 않으며 알게를 택하여 나열하는, 내가 지금 순서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냐? 미친놈 아니네.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순서를 고려하여 알게를 택하여 순서, 뭐라는 거야? 미친놈 아니야. 말이 꼬여.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알게를 택하여 순서를 고려하여 나열하는 경우의 수야. 맞아? 그때 쓸 건데, 일단 내가 그 의미는, 그 구조에 대한 문제에 대해 적용시킨 건 아직 한 번도 안 적용시켜드렸어. 그냥 지금은 계속 얘 수학적인 연상 기호로서 성질만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얘가 아까 뭐라고 그랬었냐면 몇부터 시작해서, 자, 어디까지 갈 것이다? R 플러스 1까지 갈 거라고 했지. 왜 거기까지 간다고 그랬어? n개를 택하다 보니까. 됐냐? 그럼 잘 봐. n 곱하기 n-1 곱하기 점점점.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간다. 자, 마지막 가로에 들어갈 말이 뭡니까? 라는 것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이게 첫 번째 숫자, 이게 두 번째 숫자, 그럼 마지막 몇 번째 숫자? R번째 숫자인데, 자, 아까 전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여기서 1 뺀 수만큼 뺀다고. 여기서 1 뺀 수만큼 뺀다고. 얘가 R이니까, 그렇지, R-1을 뺀다고. 어디서? N에서. 오케이? 자, 근데 이번엔 이렇게도 한번 봐봐. 얘네들이 더하니까 얼마야? 얘는 점점 줄어들고 얘는 점점 커지니까 더한 값이 항상 일정하다는 특징으로 나온다. n하고 1 더하니까 n 플러스 1. n-1과 2 더하니까 n 플러스 1. 그럼 얘네들이 더한 값도 얼마여야 돼? n 플러스 1. 그럼 아가도 생각. 갈호와 r을 더했을 때 n 플러스 1이 나오게끔 하려면 가로 안에는 얘만 넘어가면 된다. 이해하셨어? 오케이. 그래서 n 플러스 r 마이너스 1이라고 했잖아. 여기까지. 미친놈 아니야 이거? 미친놈이야 미친놈. 뭐라고? 알고 있다고? 화이트가 없다고? 미안해. 잘못했어. 뇌가 멈춰서 그래. 자, 여기까지 하셨어? 자, 그럼 아가들아 여기서 다시 봐봐. 내가 지금 현재 여기서 이렇게 쭉 써지는 식을 지금까지 연습시켜드린 건 이거였었어. 여기가 n이고 여기가 r이었을 때 그 n과 r을 뺀 다음에 1을 더하세요 이런 걸 연습시켰는데, 얘를 좀 더 간단히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간단히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얘가 n부터 시작해서 1씩 줄어서 곱해지고 있는 상태니까 팩토리얼 구조랑 비슷하지. 근데 팩토리얼로 바꿀 수는 없는 게, 얘가 어디까지 곱해져 가야 팩토리얼이 돼? 그렇지. 얘가 1까지 곱해져 있지가 않기 때문에 팩토리얼을 못 바꾸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1까지 곱하는 식으로 바꾸려 해. 그럼 이 다음에 곱해져야 할 수가 누구였겠냐라고 물어보시면 얘보다 1 작은 수 곱해줘야 한다 이해하시겠어? m-r 플러스에서 1 빼면 뭐 남니? 그렇지. m-r 남겠지. 그 다음 뭐야? 라고 하시면 m-r-1이었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어 가서 어디까지? 1까지 곱해지게 되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값이 뭘로 바뀌어? n 팩토리얼이 되잖아. 근데 멀쩡한 식에다가 이상한 거 막 곱해버렸으니까 다시 수습해줘야 되지. 뭐 어느 부분이 생긴 겁니까?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생긴 값이다 이해하셨어? 따라서 분모에도 n-r 곱하기 n-r-1 곱하기 점점점
1까지 곱해서 약분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니까 분자와 분모가 다 무슨 구조로 바뀌었냐면 n 팩토리얼 구조로 바뀌었다 이해하셨어? 자, 분자는 얼마가 됩니까? 라고 하시면 분자는 얼마? n 팩토리얼 될 것이고 분모는 얼마가 됩니까? 라고 하시면 n-r부터 1까지 곱하라 라는 뜻이니까 n-r 팩토리얼이 된다 됐습니까? 따라서 퍼미테이션 퍼미테이션 npr의 두 번째 식의 의미는 자, 앞첨자가 n이고 뒷첨자가 r이었을 때 자, 앞첨자가 분자의 팩토리얼로 등장하고 분모는 앞첨자와 뒷첨자의 차의 팩토리얼이 된다는 뜻이야. 이해하셨어? 자, 연습 하나만 또 하고 갑시다. 14 퍼미테이션 6이 있었어. 물론 14서부터 6개 숫자를 연속적으로 곱해주는 것도 가능한데 두 번째 식의 의미는 이런 거야. 분자에 얼마 쓰시고 14 팩토리얼 쓰시고 분모에는 얼마 쓰셔라? 14에서 6을 뺀까 얼마? 8팩을 쓰셔라 라는 뜻인 거야. 이해하시겠니? 됐음둥. 자, 그러면 아가들 우리 아까 전에 정의해놨던 거 왜 그렇게 했는지도 잠깐 확인 좀 해봅시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MPN을 구해볼 것인데 자, MPN이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었냐면 N 팩토리얼이라고 했다 기억나시니? 오케이? 자, 근데 얘를 이 두 번째 식의 의미에 맞게끔 계산해 보려 해. 분자에 얼마 써야 돼? 그렇지, N팩 써야지. 오케이? 분모에 얼마 써야겠니? 라고 하시면 N에서 N을 뺀다 이해하셨어? 얼마 남아? 그렇지. 왜 0팩을 1로 정의해야 되는지 알겠니? 우리 이미 아까 전에 결과상 MPN이 뭐라고 하고 왔어? N 팩토리얼이다 라고 정의하고 왔잖아. 2번식 다시 한번 확인해봐. 2번식 보시면 첫 번째 시작이 MPN이 뭐다? N 팩토리얼이었잖아. 오케이? 따라서 두 번째 계산식의 결과와 아까 전에 썼던 정의가 달라지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0팩은 자연스럽게 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 1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가 생겨. 됐습니까? 자, 이런 식 좀 정리 좀 합시다. 자, 처음이니까 낯설 테지만 천천히 풀어드릴 테니까 잘 한 번씩 써보시고 당부하건대 오늘 좀 기호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MP3부터 갖다 쓸게요. MP3은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그러시면 n 곱하기 n-1 곱하기 n-2라고 쓰셔도 괜찮고요.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천천히 읽을게. 얘는 n부터 시작해서 3개의 숫자를 곱하라는 뜻이니까 n 곱하기 n-1 곱하기 n-2라고 쓰셔도 괜찮지. 오케이? 근데 분모에 n팩이 살아있으니까 그렇게 쓰면 또 연산을 한 번 더 해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난 지금 퍼미테이션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아까 전에 n부터 시작해서 3개의 숫자를 곱하라 이게 아니라 얘 갖다 쓰려고 해. 오케이? 자, 그럼 생각해봐. 여기는 요 새끼를 팩토리얼로 표현하면 분자에 뭐 생겨? n팩. 분모에 뭐 생겨? 여기까지가 MP3이지. 됐어. 그리고 여기 있는 n팩은 그대로 분모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약분돼서 사라지게 되면 남는 결과는 뭐만 남는다? n-3 팩토리얼 분의 1만 남겠다. 이해하셨니? 자, 이런 것도 한번 해봅시다. 자, n제곱 마이너스 n분의 n 팩토리얼이라고 되어 있어. 자, 물론 뭐 너희가 정신없이 연산하실 때 이거저거 다 해보시겠지만 일단 분모를 보니까 뭐가 된다는 게 보이셔? n을 묶어내고 인수분해 된다 됐어. 오케이. 자, 그리고 이걸 n팩이랑 나눠주려 하는데 우리 아까 전에 팩토리얼 변화가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 n 곱하기 n-1 팩토리. 오케이. 여기는 이 새끼가 어떻게 된다고? n 곱하기 n-1 팩토리. 됐니? 근데 꼭 거기서 멈출 필요 없다고 그랬다. 한 번 더 끄집어내도 상관없다고 그랬지. 내가 저 식을 n 곱하기 n-1 곱하기 n-2 팩토리얼 써도 괜찮냐?
의도 느껴지지? 자,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얘 약분되고 남는 건 n-2 팩토리얼이라고 계산된다는 뜻이야. 어디요? 여기요? 여기요? 원래 여긴 팩토리얼이 없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여기까지 되셨어요? 아마 너희 입장에서 퍼뮤테이션도 그렇고 팩토리얼도 그렇고 처음 등장하는 기호들이다 보니까 조금 낯설 수 있는데 오늘 하루만 조금만 고생하면 되게 뭐 복잡한 식들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좀 고생하셔야 돼. 아시겠어? 근데 요거 하나 볼게. 이거 내일 되면 이제 싹 다 잊혀질 거야. 실제로 정말 많이 그래왔어 애들이. 그러니까 들을 때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내가 집에 가서 좀 반복적으로 써보시면 느낌이 오는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한테 이렇게 질문한 친구들이 여태까지 되게 많았어. 선생님 학교 선생님 이거 가지고 뭐 했는데 이거에서 여기서 어떻게 뭐 하고 뭐 했는데 라고 물어보는 애들 정확하게 이렇게 물어봐. 구체적이지 않아. 선생님 여기서 뭐 해가지고 여기서 뭐 어떻게 해갖고 이렇게 갖고 했는데 뭔진 몰라. 그게 뭔지는 하나도 말 안 해줘. 그러니까 그렇게 잊혀져 버려. 뭔가 이상한 걸 했대. 너희가 어디 가서 내가 이상한 거 했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길 바래. 아시겠지? 오늘 했던 거 정확하게 연습 다시 한번 해보시죠. 아시겠죠? 오케이?